전반적으로 하락 보이는 미증시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유산남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어닝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좌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하락 출발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다 같이 하방 압력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어닝에 대해서 평가가 전반적으로 갈리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엔비디아의 성장성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면서 현재 주가에 하방 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엔비디아 어닝 비롯해서 오늘 꼭 짚어야 할 이슈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업당첨 건수, GDP에 대한 조정치가 나온 상황인데요. 현재 실업당첨 건수는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수치가 나와주면서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이 여전히 잘 버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GDP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3.3%가 나오게 되면서 예측치였던 3.0%를 훨씬 더 뛰어넘는 수치가 나왔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던 엔비디아의 어닝 먼저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총 매출, EPS, 네트워크, 게이밍 부분에서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또다시 강력한 실적을 증명을 했지만 핵심인 데이터 센터 매출이 2분기 연속 컨센서스를 밑돌아서 일부 투자자 심리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며 AI 인프라에 대해서 여전히 지출 전망이 높기 때문에 이번 데이터 센터 매출에 대한 하회는 현재 AI에 관련된 투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어닝콜에서 명확하게 했으며 이번에 젠스덩 CEO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3에서 4트릴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데이터 센터 관련된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블랙웰 플랫폼에 대한 가속 성장으로 장기 성장 스토리가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점을 어닝콜에서 명확하게 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판매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다만 단기 매출 기여는 제한적이고요. 이번 어닝과 그리고 다음번 가이던스에는 H20 칩 전국에 대한 판매는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럼으로써 만약에 지정학 변수가 해소가 가능하다면 대규모로 추가 매출 가능성이 존재하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약 50빌리언 달러 정도의 값어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됐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대규모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통해서 밸류 방어와 주주 환원 의지를 강화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됐습니다. 다만 블룸버그 쪽에서는 재미난 의견을 내놨는데요. 현재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최근 실적에서 향후 성장이 둔화할 거다라는 신호를 보냈다라고 이번에 글을 쓰기도 했었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예상치였던 531억 4천만 달러를 또는 매출을 내놓긴 했지만 데이터 센터 관련된 매출이 예상치를 2분기 연속 하회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장기적인 성장에 대해서 젠스낭 CEO나 여러 애널리스트는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입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이번에 일본의 5대 종합상사 주식을 추가로 사들였습니다. 특히 미쓰비시 상사에 대한 지분율이 처음으로 10%를 넘겼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쓰비시 상사가 오늘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한 자사의 의결권 비율이 10.23%에 달았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또한 미쓰이물산 주식 역시 추가 매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버크셔 같은 경우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5대 상사 주식을 각각 55%씩 취득하면서 일본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초부터 버핏 회장이 주주 서한을 통해서 이들 상사 지분을 매우 장기간에 걸쳐 늘릴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추가 매입을 예고를 했고 여기에다가 오늘 실질적으로 이게 실행된 것으로 보이자 이 소식에 미쓰비시 주가가 오늘 오후에서 한때 3%가량 오른 기록을 보유하게 됐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미쓰비와 이토츠 상사 등 다른 상사 주식들도 동반 상승을 했으며 미쓰비시 상사 측은 이번 지분 확대에 대해서 현재 우리의 중장기적 성장에 대한 여전한 기대를 받고 있다라고 이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쓰이 역시 더 큰 기대와 신뢰의 증거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전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매업계 소식입니다. 저가형 생활용품 소매업체인 달러 제네럴, 굳이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다이소 같은 느낌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달러 제너럴이 예상을 훨씬 더 뛰어넘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제너럴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주당 1.86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월가 예상치였던 1.58달러를 훨씬 더 뛰어넘었고요. 총 매출도 107억 달러로 전년 대비 5.1%가량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했던 동일 점포 매출은 2.8%가량 증가를 했으며 이는 고객 방문이 1.5%, 평균 구매액이 1.2%가량 늘어난 덕분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호실적이 나오면서 힘입으면서 달러 제너럴은 올해 연간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주당 순이익은 5.2에서 5.8달러 그리고 5.8달러에서 6.3달러 사이로 올렸다라고 발표가 났고요. 또한 순매출 증가율이 4.3에서 4.8%, 동일 점포 매출 증가율은 2.1에서 2.6%로 각각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달러 제너럴이 좋은 성적이 나오게 된 데에는 상대적으로 관세 민감도가 낮은 상품이 많아서 전반적으로 마진 방어력이 우위에 있다라는 평가가 났고요. 여기에다가 총이익률이 크게 개선되면서 31.3%를 기록하게 되면서 재고 손실에 대한 감소 효과가 있었고 비용 증가가 있었으나 총이익률 개선이 상쇄되면서 전반적으로 동일 매중 매출에 대한 성장으로 이어졌다라고 이야기가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미국에서 경제 유튜버 유선남이었습니다.